그랜드 클래스입니다. 라운드 2 주제 공개해 주시죠. 백신 여권, 이 손에 든 왕서방, 판을 흔든다. 흔들다? 네. 여러분 백신 여권 들어보셨어요? 백신을, 여권을, 그러니까 여권같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여권같이 인증서를 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진 사람에게만 뭐 공연, 여행, 스포츠 행사, 관람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일상에 복귀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과하다, 이거 차별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구별과 차별의 딱 중간에 있는 논란이 아닐까 싶어요. 중국에서 먼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왕서방 판을 흔들다. 근데 벌써 백신 여권을 치면요, 관련주가 쭉 뜨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백신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라는 건요, 결국 경기 재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백신 여건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왕래가 활발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여행주나 뭐 항공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넷 옐런은 미국의 고용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미국 내 기업들은 임시 해고를 했었던 인원들을 영구 해고로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현재 시장과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를 해오고 기계와 로봇과 컴퓨터와 AI로 대체를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생각했었던 것보다 사람이 리스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용이 증가를 하고, 고용이 증가한 것만큼 당연히 소비뿐만 아니라 소득도 증가를 하고 경기의 실질적인 2차 순환, 2차 소비에 대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시장을 보는 어떤 뷰나 기준점을 완전 달리해야 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백신 여건과 관련돼서 중국과의 어떤 협상을 하냐, 어떤 기준을 세우냐, 누구네 기준으로 맞추냐, 몇이 가입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교류를 하느냐, 그거는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제는 다른 개념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이 고용을 생각하는 부분도, 기존의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기계와 AI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AI가 AI를 짜기보다는 AI의 로직은 사람이 짜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고용 로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보강이 되고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제넷 옐런의 이야기처럼 고용은 이전 미국의 완전 고용 수치 그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전제, 글쎄요, 과연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들 만들어져 간다면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비단 소비주가 중요하다, IT가 중요하다, 전기전자가 중요하다, 자동차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도 중요하고, 이제 인플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M2 광의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산 가격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채권금리도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채권금리가 높아졌다고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만큼 S&P 500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 평균 수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이 높아진 수준에서 봐야 되는, 눈높이가 높아진 수준.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먹었던 아기용, 유아용 냉면 한 그릇과 밥 한 그릇, 성인이 돼서 그걸로 배가 차지 않죠. 이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커져버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올곧이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백신 여건과 관련된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느 국가가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라는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시대가 바뀔 수 있는,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네. 뭐 중국에서의 이제 시장, 아니면 또 이것이 또 다시 또 판도가 바뀔 뭐 무효화, 아직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뭐 구별과 차별 사이에서의 고민도 깊고요. 근데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시 컨택의 시대에 대한 변화 기대감? 그럼 주식시장은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뭐 종목들도 그렇고, 어떻게 좀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서동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뭐
경제 정상화 또 일상으로의 복귀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죠. 그 시기가 이제 조금 백신 접종의 속도라든가 면역체계 형성이라든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은 다만 중국에서 이렇게 백신 여권을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뭐 중국은 시행을 하고 있고 중국을 입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시를 하면은 뭐 자가격리도 일정하게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또 곧 뭐 7월에 뭐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하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도에 중국이 이 동계올림픽을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위구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올림픽 무슨 올림픽이냐 취소해야 된다. 뭐 캐나다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백신 여권이 만약에 도입이 될 경우에는 소동구가 어디에서 접종을 하고 내 항체가 어떻고 이런 어떤 건강 상태를 뭐 중국 애들한테 오픈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가뜩이나 중국의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국제적 표준화라든가 뭐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기준 확립이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백신 접종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키면서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경제 정상화되는 과정들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우러지고만 있을 뿐이지 확실하게 1분기 또는 2분기에 소비 유통 얘네들이 어떻게 실적들이 진짜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 2분기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3, 4분기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이런 소비 유통 이런 쪽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소비 유통에 대한 활발한 기대감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비 관련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동구 의원님께서는 그 옥석 가리기에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네네네.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이 소위 냉정하게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코로나가 뭐냐 서로들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일 때 정신을 차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쪽들이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다 이러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택트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플랫폼이라는 바로 네이버 카카오 외에는 나머지들은 다 집에 갔어요. 결국은 이 K자의 양극화 현상이 같은 수혜를 보는 소비나 유통 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시장 지배력이 있는 쪽들 같은 화장품주라도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원활한 매출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네이밍이 되어 있는 쪽들 뭐 그게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잠깐 오늘 방송 때문에 기업 탐방 아닌 기업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현대 더 서울을 잠깐 좀 한 시간 둘러보고 왔는데요. 이게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현대백화점 하면은 뭐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만 생각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다면 이제 더 현대 서울로 인해서 좀 더 밀접하고 소비자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만들었다라는 것은 또 백화점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신세계만 생각했던 그런 흐름에서 다른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주변에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하나둘씩 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언택트라는 이제 부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종목들이 우후죽순 올랐는데 결국에는 한 네이버 카카오가
승자가 아니었나. 그렇죠. 나머지는 뭐 집에 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시장 지배력이 있는 것, 그게 또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백신 여권 기대감을 높이긴 하지만 여전히 앞서 얘기했지만 이 무효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말도 있고요. 복병도 여전히 많다라는 점은 마음에 걸리는 점입니다. 이 변이 코로나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할 만한 모멘텀이 어떻게 될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무슨 뭐 물론 지금 저희 신세계도 사실은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그제장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신세계를 좀 청산을 했어요. 밑에서 산 것들을 쭉 갖고 오다가 어제 고점 부근에서 청산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은행주는 기업은행이고 보험주는 삼성화재다. 근데 그 좋았던 이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잘 줬던 이 세 종목을 모두 청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 종목, 요즘 서동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목이 나빠서 판 게 아니라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소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제가 지난 이 시간에서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나스닥의 반발이다, 다시 금리의 안정화나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치,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동안 지수를 끌었던 종목군들도 낙폭과대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신용물에 대한 시간값으로의 해소, 가격으로의 해소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단 말이죠. 또 선물옵션 만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만기지수, 결제지수를 두고 못 내려가게 막고 있는 거냐,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못 내려가게 지수를 막고 있다 한들, 못 올라가게 지수를 막고 있다 한들, 그냥 뭐 얼마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 와가지고 더 뺀다고 해봐야 반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너무 격하게 올라가면 또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격한 변동을 주거나 흐름을 잡게 되면은 이런 신세계라든가 소비라든가 어떤 종목군들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종목과 연계지어 보려고 해도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결코 좌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정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전망을 좀 높게 보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그 흐름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주변에 맞춰서 지켜보시되 단기적인 흐름과 중기적인 흐름에 입각해서 나오는 수급들도 좀 인지하고 봐야 될 거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쉬어가거나 좀 공격적이거나 천천히 가야 될 자리에서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트렌드 클래스, 이 백신 여권의 실효성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주식시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관련된 종목들 라운드 3에서 살펴볼게요.